대한, 독립, 만세. 어디에 있나? 어디? 아, 저건 아니다. 대체 어디에 있나? 저거다. 저기다. 천황의 마차다. 누구야? 당신 대체 누구야? 삼의삼유. 내보내 주시오. 나 지금 나가야 합니다. 내보내 주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밖에 아무도 없어요? 내 말 안 들립니까? 나 지금 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지겹다 지겨워. 이거 봐. 그 좀 조용히 좀 해. 귀창 떨어지겠어. 이 사람들 이거 재밌는 사람들이네. 저기요, 지금 3일밖에 안 남았어요. 3일. 뭐가요? 천황폐하 즉위식이요. 천황폐하 즉위식? 야, 그걸 봐서 뭐 하려고? 어이,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일평생 이렇게 소중한 기회가 다시 올 것 같소? 이건 해문이요, 해문. 포기하쇼. 이유가 뭐요? 조선인이요? 아니 그렇소만. 여기 왜 잡혀왔소? 그러나 아저씨는요? 억울하지. 억울해. 우리는 그 천황폐하 즉위식이고 나발이고 다 관심도 없어. 교토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잡혀왔어. 뭔 잘못을 했으니까 그랬겠지. 딱 봐도 뭘 훔쳤거나 사람들 겁박했거나 그랬을 것 같구먼. 이제 형님 하지 마. 조용히 좀 해라! 이것 보시오. 저 좀 내보내 주십시오. 천황폐하 즉위식을 보러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제발 천황폐의 발자국이라도 보고 돌아올 수 있게 절 좀 내보내 주십시오. 간수가 이제 조용히 좀 하라잖아요. 내 말 듣고 있어? 뭐라고 대답 좀 해주시오. 나갈 수 있는 거 맞기는 맞소? 이거 보시오. 포기 안 하니까는. 이유가 뭐요? 여기 왜 잡혀왔소? 나도 그게 답답합니다. 내 천황폐하 즉위식을 보러 여비까지 빌려서 왔는데 불시 검문을 하더니 주머니에 있던 편지를 보고 날 잡아왔어요. 물론 천황폐하시니까 고귀하신 존재니까 주위의 사상범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불시 검문해야죠. 그건 나도 이해합니다. 근데 난 사상범이 아니거든요. 면도칼 맞아요. 내 주머니에 면도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인가? 천황폐하를 뵙기 전에 깔끔히 정돈하려던 것인데 그걸 오해했을 수 있겠구나. 조토마트! 네, 다 설명하리다. 내 주머니에 면도칼이 있었던 이유는 천황폐하를 뵙기 전에 깔끔히 정돈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해를 풀고 날 내보내 주시오. 조선인이요? 그렇다고 하지 않았어. 그것 때문이요. 뭐요? 장신이나 우리나 편지고 면도칼이고 나발이고 조선인이라고 이따위로 잡혀있는 거라고 지금. 이거 보시오. 조선과 일본이 하나가 된 지 10년하고도 8년이 더 흘렀습니다. 내 독립이다 뭐다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소만 우리 모두는 일본인인 것이오. 비록 조선인으로 태어났으나 나 스스로는 일본인이라 생각합니다. 조선은 일본의 하나이지 조선인 일본인이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소. 그래서 나 스스로는 신일본인이다 이겁니다. 신일본인? 에라이 개똥 같은 놈. 신일본인! 새로운 대일제국에서 살아갈 천황폐하의 신민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주는데?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건 아니오. 신일본인, 그것이 지금의 나요. 보시는 곳은 효창공원에 있는 삼의사묘입니다. 3명의 독립운동가가 묻혀있는 곳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4개의 봉분이 보입니다. 하나는 가묘라 해서 봉분만 만들어 두었고 나머지 3개의 묘소에 3명의 의사가 모셔져 있습니다. 1932년 홍콩 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 겸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행사에서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 1933년 상하이에서 일본 주종공사 아리오시를 습격하려다 붙잡혀 순국한 백정기 의사. 그리고 1932년 히로히토 일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입니다. 전 이봉창 의사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친일파라고 정의 내리려 합니다. 선배님, 저희가 그 아무리 과제 발표라고 하지만 그래도 독립운동가를 친일파로 폄하하는 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야, 그래, 너 그거 제대로 알아보고 하는 거 맞아?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건 역사적 사실이잖아. 쟤 또 관심 받으려고 저러는 거겠지 저거. 자자자자자자. 저 내용을 들어봅시다. 그 내용을 들어보고 이봉창이 친일파인지 독립운동가인지 그때 판단해서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주영 학생 계속 해봐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이봉창의 친일 행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오토바이 여기 두시면 누구야? 공연을 못 하거든요. 사람이거든 모습을 드러내고 귀신이거든 물러나라. 사람? 누구야? 넌 묻는 말에 답해. 누구야? 사람인가? 아니다. 그럼 귀신인가? 아니다. 그럼 나다. 뭐? 넌? 나? 그래, 너. 기노시타 쇼조. 내 이름이다. 이름을 밝혀라. 이름은 너를 설명할 수 없다. 무슨 뜻인가? 누구야? 모습을 드러내. 모습을 드러내! 이봉창의 행적을 보면 여느 독립운동가와는 다른 삶을 거쳐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일본인이 되려고 했으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기노시타 쇼조, 그가 일본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 지은 자신의 이름입니다. 지금의 용산에서 태어난 그는 1919년 용산역에서 기차 연결수로 일하다가 1925년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 있던 가족들과 일본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사카의 부두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그를
식민지 시대를 살아간 억울한 이주 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제노역의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식사! 예. 저기 반장님, 뭐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버릴 시간이 없을 텐데. 저기 잠시면 됩니다. 빨리 말해. 저 어제 받은 노임이 제대로 지급된 것이 맞는가 싶어서요. 정확하다. 제가 처음 와서 받은 노임이 3엔 20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은 3엔 50센으로 올려주셨죠. 그래서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노임이었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알면 빨리 가서 일해. 근데 말입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을 텐데. 2엔 50센을 주셨습니다. 뭔가 계산에 착오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1엔이 부족하다 이 말이지. 예. 정확하다. 예? 기노시타 효조. 하이! 난 자네가 내 지인인 줄 알았어. 예? 기노시타 효조라는 이름을 쓰길래 자네가 일본인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조선인이잖아. 아니, 그렇지만은 조선인이면 조선인에 맞는 임금을 받는 게 합당한 거 아니야? 그 눈빛은 뭐야? 반항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식사 끝! 빨리 일해라! 예. 효조! 하이! 1분 준다. 빨리 먹고 일해. 난 먹을 자격이 없다. 부끄럽다. 부끄러울 따름이다. 나는 내가 조선인이란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로 억울하게 내던져지고 차인다 하더라도 말없이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이다. 체념해야 한다. 나도 일본인으로 태어났더라면 차별 없이 살아갔을 것이다. 불행히도 조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제가 방금 읽은 내용은 실제 이봉창이 형무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식민지 하에서 조선인이 받았던 차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었죠? 함께 분노했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 역시 함께 분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봉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일본인 이봉창인 정의했던 자신의 존재입니다.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나는 나를 새로이 정의한다. 신일본인. 비록 조선인으로 태어났으나 작금의 조선은 일본인 것이다. 내지의 일본인이 될 수는 없는 것. 출생이 이미 나의 운명을 결정한 것. 그러니 나와 같은 존재를 신일본인으로 명명한다. 그렇게 일본인이 되는 것이다. 쇼조! 야마지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이!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아케마시대 오메테도 고자이마스. 여기가 신사라는 곳이야. 일본의 신을 모신 곳이지. 아이, 그 정도 나도 안다. 이 세탁소에서 일하는 하층 노동자가 이걸 안다고? 그러게다. 세탁소에서 일하는 하층 노동자가 낮은편 방에 살고 있는 하층 공장 노동자에게 많은 것을 배워간다. 참나. 그럼 이런 정보는 어떠냐? 뭔데? 아이고, 이런 고급 정보는 그냥 알려주기가 그런데 말이지. 글쎄 뭔데 그래? 효조, 자네가 들으면 딱 좋아할 텐데 말이야. 말하기 싫은 말하라. 그래, 그러지 뭐. 아이씨.
이것 보시오, 야마즈미 선생. 말씀하시죠, 쇼조 선생. 네, 오늘 새해도 맞이했으니 우리 야마즈미 선생을 위해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글쎄 내 복을 빌었는지 쇼조 자네 복을 빌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오? 아, 이거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구만. 그래서 자네도 감쪽같이 속였지 않았어. 그랬지요. 틀림없는 일본인이라 생각했소만 알고 보니 조선인이 아닌가. 아이고, 조선인이라니. 예. 우리 함께한 다짐을 잊으셨소. 글쎄, 뭐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안 날 것 같기도 한데. 아, 우리 야마즈미 선생의 이름이 최순평이라는 것을 내 자네가 일하는 세탁소 주인에게 알려야 실토를 하겠구만. 하하하, 이렇게 나오시겠다. 진짜 이 사람 이걸 자, 새해부터 싸우지 맙시다. 그 좋은 정보라는 거 이제 털어놓으시죠. 어이, 거 맨입으로 했으나. 좋소. 내 이따 하숙집 가는 길에 술 한잔 사겠어. 새가 좋긴 좋구나. 아이, 그러니까 이제 말해봐. 어? 효조, 11월에 나와 함께 교토에 가자. 아이, 뭐야. 이제 신년인데 11월 이야기를 한다고? 에이, 천황폐하에 죽일식이 열린다. 정말이야? 그래! 네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천황폐하의 오간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야. 야마즈미, 너와 나는 불행한 인간이다. 우리는 조선인으로 태어나서 아직 이태양 전하의 오간을 뵌 적도 없고 이란 합병 후에 천황폐하의 오간을 뵌 적도 없어. 뭐 조선 육수도 못 배웠고 일본 역사를 배운 적도 없다. 그렇지. 너와 나 모두가 그렇지. 이 실로 불행한 일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내진인 척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나? 이번에 천황폐하를 뵙고 나면 백성으로의 도리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일본인이 되는 거지. 우리 꼭 가자. 가자. 돈을 빌려서라도 가자. 빚을 내서라도 가자. 냄새나는 안남비만 먹더라도 11월에 우린 교토에 가는 거야. 가자! 저거다. 저거다. 천황의 마차다. 누구야? 당신 대체 누구야? 선배님, 그래도 천황이에게 폭탄을 던졌다는 거는 역사적 사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게 모순이잖아. 친일파가 이랑에게 폭탄을 던졌다고? 말이 안 맞잖아. 우리는 그가 왜 폭탄을 던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유야 당연한 거 아니야? 대한독립. 그래. 1919년 3.1운동이 있고 난 후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일제의 감시가 더 강화되었고 독립운동을 도모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런데 이봉창의 행적을 보면 어땠습니까? 그의 해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 만세운동을 보고도 아무 감흥이 없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모습이 맞습니까? 어서 오세요. 효조. 하이. 이라샤이마세. 비누 좀 주세요. 예? 비누. 몇 개나 드릴까요? 하나면 되겠죠? 예. 잠깐만. 저 토마토. 혹시 조선인인가? 아니요. 아니야. 근데 말투가 왜 그러지? 쇼조, 네가 볼 때는 어때? 조선인 같지 않나? 글쎄요.
아, 사장님. 아까 옆에 과자점에서 사장님을 찾았어요. 외상값 드린다고요. 외상값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지. 예, 지금 다녀오시겠습니까? 조센징한테 받을 외상값이 있는데 말이야. 사장님, 우리가 조선인들에게 준 외상값은 없습니다만은. 아니야, 쉬워져. 그 장부에 봐. 조선인 외상값 적혀 있잖아. 예. 너 조센징이지? 맞네, 조센징. 사장님, 옆 가게 그 과자점에 외상값은 언제 받으러 간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쉬워져. 그 자네 한국말 할 줄 아나? 제가요? 아니, 저는 조선에 가본 적도 없는데. 여기 수로하시는 조센징이 널려 있잖아. 오며 가며 배운 말 없어? 글쎄요,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에헤이, 그렇다면 무슨 수로 외상값을 받아내나? 비누 좀 주세요. 예. 조센징한테 받을 외상값이 있는데 말이야. 그걸 네가 대신 갚아줘야겠어. 사장님. 쉬어줘. 사장님. 조센징 도둑이야! 사장님. 사장님. 여기 조센징 아니, 도둑이야! 조선인이 무기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맞아! 조센징한테 받을 외상값이 있다니까. 사장님, 우리가 조선인들한테 외상값을 줄 리가. 맞아! 장부에 적혀 있잖아. 아니요, 장부에 안 적. 자, 장부에 적혀 있다고. 계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경관님. 예. 아니 저기 조선인 도둑년이 우리 가게에서 매일 비누를 훔쳐가지 않겠습니까? 어허. 불쌍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오늘도 훔치다 저한테 딱 걸렸지 뭡니까? 사실이야. 그 조센징이라 일본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총무원도 봤습니다. 그렇지, 쉬워져. 맞습니다. 잠아. 네. 나와. 뭐예요?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저기요. 경관님. 자, 도둑년이 훔쳐간 물건은 제가 장부에 적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없긴 말이야. 장사 개시부터 왜 조센징이냐고. 안 그래, 쉬어줘. 예, 맞습니다. 쉬어줘. 여기는 조센징이 너무 많아졌어. 아니 그냥 반도에 붙어있을 것이지 왜 본토까지 쳐들어와서 난리를 피자고. 안 그래, 쉬어줘.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쉬어줘. 난 조센징이 정말 싫어. 지저분하고 미개한 데다가 더럽고 아주 미천한 종족들이야. 억울하다고 징징거리면 뭐해. 그게 다 지들이 타고난 하늘의 운명인데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쉬어줘. 예. 아니다. 봉창. 이봉창. 예? 자네 진짜 이름 말이야. 조센징 이봉창. 조선놈들은 거짓말도 그렇게 잘한다며. 사기꾼도 많고 말이야. 와타시와 기노시타 쇼조 데스. 이렇게 일본말을 잘하니 깜빡 속을 수밖에 없지. 나보다 더 일본말을 잘하니까 말이야. 누구야? 당신 누구야? 이 자식이 실성을 했나? 야! 당장 꺼져! 저기 이 자식이 이제 미친 척까지 해? 야! 더 이상 꼴도 못 쓰니까 당장 꺼져!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신분을 속인 건 맞지만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말이야.
애초에 조센징이라고 얘기했으면 이렇게 무릎 꿇고 있을 일도 없잖아. 너희 조센징들은 일을 어렵게 만든다니까. 자, 더 이상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사장님,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사장님. 자, 더 이상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당장 꺼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에게 패 끼친 적도 남을 배신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일할 때 일본에 가면 차별 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란 이야기를 듣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늘 차별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센징. 그게 너랑 나랑 계급이 다르게 태어난 거야. 자,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이 정도로 해도 돼. 자, 당장 꺼지시. 조센징. 조센징. 조선인님 뭔데? 1929년 9월 이봉창은 비누 가게에서 베겐을 훔쳐 도쿄로 떠나게 됩니다.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다시 한번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더 완벽한 일본인으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930년 그는 상하이로 떠나게 됩니다. 1년 동안 도쿄에서의 생활은 완벽한 실패였죠. 그리고 2년도 지나지 않아 일행에게 폭탄을 던집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해보려 합니다. 이봉창은 왜 일행에게 폭탄을 던졌을까? 도쿄에서 행적은 어떠한가? 도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직업소개소의 도움으로 어느 고구마 도매상에 있었다가 상해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보름, 사건 브로커의 집에서 한 달, 오이즈미조로 옮겨 한 달, 야나기바시 요리점에서 2달 반, 사카부치의 산물 도매상, 오키가 방점 외판원으로 있었다. 도쿄에 있는 동안 피고의 조선 독립에 관한 사상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오사카에 있을 때보다 열이가 식어서 거의 생각하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찾기를 원한다. 나? 나는 마스이 가쪼다. 새로운 이름인가? 그렇다. 그럼 사적 복수심을 가지고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다는 거야? 사적 감정이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죠. 이름은 너의 존재를 설명하지 않는다. 아니다. 나는 이름으로 진정한 일본인이 된다. 이름으로 너의 존재를 규정할 수는 없다. 아니다!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한 나라의 국왕에게 사적인 감정으로 폭탄을 던졌다고 하면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가치가 좀 저하되는 거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이봉창이었다면 폭탄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주 원인이었다면 피고는 상당히 일찍부터 조선 독립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내가 조선의 독립을 바라게 된 것은 차별 대우가 주된 원인이긴 하지만 일찍부터 조선을 독립시키려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일왕의 즉위식을 보러 교토에 갔을 때 불씨 건물에 단속되어서 유치장에 있으며 처음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용산역에서 전원수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영국인이 운영하는 철도회사에 들어갔다. 용산역에서 일본 내지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없을 거라는 말을 들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 조선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동일한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나와 같은 사람 2천만 동포를 위해 조국 조선의 독립을 위해 나의 신명을 바치기로 한 것이다. 이름을 밝혀라. 진짜 너의 이름을 밝혀라. 없다. 이름도 존재도 없다. 넌 누구인가? 난 아무것도 아니다. 넌 누구인가? 왜 일본인으로 정체를 숨기며 살았나?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 나는
내가 조선인인 게 남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조선에는 편지도 보내지 않았다.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일본 이름을 쓰며 진짜 일본인 행세를 했다. 그러나 언짢은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당당하게 본명을 쓰며 살아가고 싶었다. 비누 가게에 나와서 도쿄로 간 거는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상하이로 넘어간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봉창 자신이 밝힌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니, 상하이로 간 건 그때부터 독립운동을 생각했던 건 아니야? 아니요, 상하이로 간 것도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럼 진짜 친일파라는 거야? 그럼 상하이로 가게 된 이유가 독립운동과 연관이 있나? 아니다. 그곳에선 조선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란 믿음 때문이었다. 영국에서 영국인이 운영하는 촛도회사에 들어가서 상하이에선 떳떳하게 조선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상하이행을 결심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떳떳하게 살고자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그렇다. 그렇다면 진짜 자신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바뀌는 것이 있을까? 많은 것이 바뀔 것이다. 이봉창이 일본인으로 살고자 했던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인으로 살기 이전에 이봉창은 노동자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요. 그럼 선배님은 왜 이봉창이 폭탄을 던졌다고 생각하세요? 난 영웅이 아니다. 알고 있다. 진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떳떳한 자신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기를 원한다. 다시 묻겠다. 폭탄을 던진 데 사주한 자가 있는가? 없다. 폭탄을 구하는데 도움을 준 자들은 있다. 그러나 폭탄을 던지겠다 마음먹은 것은 오로지 나의 결단이다. 기노시타 쇼조 마스이 가쪼로 살며 지난날의 이봉창 나 자신을 지우기 위해서 애써왔다. 그러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자신을 지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자신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친일파의 대척점에 서 있는 독립운동가 이봉창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던 인간 이봉창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고배행배에 탑승하실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요. 히노시타 쇼죠. 승선. 티고 후회하지 않는가? 후회하지 않는다. 상하이에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며 생각했다. 기노시타 쇼조 마스이 가쪼로 살던 지난날의 나를 폭탄과 함께 태워버리겠다고. 여기까지다. 기노시타 쇼죠. 내 이름은 봉창이다. 이봉창. 당신 말대로 다신 내 이름을 잃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없다. 이령은 시력, 권력, 위험이 모두 부족한 하잘것없는 존재라서 원래 죽일 마음조차 없다. 그러나 이령을 죽이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915년) 용산의 와다세 제가 처음으로 일하기 시작한
과자가게 이름입니다. 숙식을 제공받으며 올해 7, 8원을 받았으니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더 벌고 싶었어요. 1년쯤 뒤 한강통 16번지에 있는 약국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숙식 제공에 월 10원의 고정 보수, 월 3, 4원의 판매 수당까지. 과자 가게보다 2배에 가까운 월급이었죠. 3.1 운동이요? 감흥이 없었죠. 전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전 돈을 버는 데만 뜻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배워야 했죠. 아니요, 능숙해야 했죠. 내가 조선인인 것을 드러내면 저의 월급은 줄어들 테니까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노라 생각한 점,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리 오래 품은 뜻은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고 고민하다 내린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조선이 일본인 건 제가 기억을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전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1901년 경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용산에서 나고 자랐죠. 제가 어렸을 때 집에 소가 5-6마리 정도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제가 지나가면 알아볼 정도로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가세가 기울며 일을 해야 했고, 그래서 일찍 노동 현장에 뛰어든 전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던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